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전당대회를 8월 중순으로 예정하고 있잖아요. 네. 새 당대표 이 뽑으면 좀 반격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보니까 마이크를 조금 당겨주세요. 네. 앞으로 조금만 당겨주세요. 괜찮으신가요? 예, 예. 네. 전반적으로 되게 조금 무기력한 것 같고 예. 좀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특히 이제 지금도 이 당이 영남권 중심이잖아요. TK, PK 빼면은 사실은 지역적 기반이 없다시피 한데 이 TK 분들이 가장 좀 뭐랄까요? 가장 이렇게 뒷줄에 서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무사안일한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이 당이 이렇게 조금 침체되고 지지층들한테 굉장한 실망감을 주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그 뭐 일부 그 친한계 의원들이 뭐 당원 가입한다 그러고 그 일부의 한 줌의 친한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뭐 기성매체 나와가지고 계속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띄우고 이런 그러니까 당을 되게 비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당의 터줏대감이라고 할 수 있나요? 뭐 이런 TK 분들이 뭐 굉장히 이렇게 활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뭐 벌써부터 지방선거 대비해서 몸살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줄 서고 이렇게 기회주의적으로 간 본다 그러죠. 뭐 그런 이제 보신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다가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 당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뭐 웰빙 노년당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 TK에 좀 솔직히 말해서 그거 보세요.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TK 쪽에 계신 지역구 의원 그 연령대라든지 선수를 보면은 전혀 참신함이 없고 그리고 뭐 그 청년이라고 나온 그 우재준 씨 그 사람이 이제 한동훈계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미지 이쁘게 포장해가지고 다음에 공천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읽히잖아요. 예. 그렇다고 제대로 된 무슨 정풍운동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무조건 이제 물고 늘어뜯는 게 그냥 허수아비처럼 뭐 친윤당이다 뭐 맹윤당이다 이러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여기 친윤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기회주의자들 도망간 사람들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허수아비를 놓고 지금 뭐 그 리더십을 세운다, 허수아비를 놓고 뭐 당을 개혁한다 이런 게 전혀 지지층들한테는 참 와닿지 않는 방향성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뭐 그냥 인물만 계속 돌려막기 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냥 간판만 바뀌어지는 것이고 근본적인 당의 체질이 개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당을 만약에 누가 뭐 혁신한다 그러면 저는 예를 들면 이제 좌파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제가 아는 언론인 분이 되게 재밌는 표현을 쓰셨는데 내신 성적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좌파들은요, 그 더불당은 이렇게 다 체크를 한대요. 각 의원들이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는지, 뭐 당원은 얼마나 가입하는지, 뭐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뭐 신문사 기자들은 그런 거잖아요. 부스 확장돼 이런 거잖아요. 그러듯이 항상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항상 자기들 밥값, 표값 돈값은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 얼마나 많이 이렇게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지, 당원을 가입하는지, 그리고 뭐 공약 실천을 하는지. 지금 뭐 당원 가입한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그 친한계, 당을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 친한계들이 지금 좌판 깔아놓고서는 맨날 무슨 팬클럽 모집하듯이 당원 모집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이번에도 그 원내대표가 뭐 이렇게 뭐 또 사죄하고 뭐 비상겸에 대해서 사죄 전문당이에요. 지금 사죄를 할 게 아니라 지지층들한테 어떤 만족을 주고 어떤 정치 효능감을 주고 무슨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 내신 성적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기강도 없고 뭐 군기반장도 없고 아무도 내신 관리를 안 하니까 지지층들부터 떨어져 나가는데 무슨 중도 확장이 되겠습니까? 아니 이게 보면은 국민의힘 당이 그 아젠다 이슈를 선점하는데 굉장히 네. 실패를 합니다. 특히 네, 이거 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교수님 들어오시기 전에 네, 해수부 부산 이전 이런 거 이야기 좀 했는데 네. 부산 해운대구의 그 민주당 구의원이 네.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는데 우리 찬성합시다고 했더니 국민의힘 구의원들이 이걸 또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아젠다 선점에 실패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젠다를 새롭게 개발하고 미래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이 대안적인 어떤 정책들이 안 나오니까 계속 끌려다니게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신 성적 관리도 안 되고 그렇죠. 결국 공천 받을 때 되면은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로 공천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줄 타고 들어오고 갑자기 갑자기. 성적
체크도 안 하고. 어디서 뭐 했던 사람인지 모르는데. 네. 그러니 아젠다 선점이 왜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그 해수부 이슈도 그런 게 이게 사실은 이제 아젠다 선점을 못하는 게 리더십 부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상 권력의 공백기라고 했는데 이 해수부 이슈도 그러니까 정치에서는 아젠다를 먼저 던지고 아니면은 그냥 반대하거나 그게 어떤 정석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재명이 뭔가를 던진다? 그러면은 현 정권에서 뭘 던진다? 그러면은 그냥 분열을 하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확실히 뭐 반대를 해가지고 해수부 이전을 반대하면서 대안을 제시를 하던지 그러면은 그런 리더십으로 뭐 다른 충청권 의원들이나 이런 쪽을 내세워가지고 뭐 반대하는 특위를 내세우고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그러니까 전선을 그으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저 사람들은 그래도 확실한 방향성이 있구나 리더십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텐데 이거는 그냥 오합지졸이고 당나라 군대인 거죠. 예. 그러면은 이러면은 차라리 그냥 아예 대응하지 한만 못한 거죠. 예. 그냥 무시작전을 쓰는 것만도 못한 그런 상황이 됐다. 저는 그렇게 당 봅니다. 대표 이야기 좀 해봅시다. 한동훈 당 대표 후보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당 대표가 지금 딱 전형적인 유승민 시즌 2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유승민 시즌 2. 왜냐하면 그 유승민 씨가 이분을 되게 지지를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이 돌아섰거든요. 친 유승민에서 이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예전에 뭐 신원식 장관 같은 분들, 뭐 그런 분들 등등 해가지고 제가 아는 유승민계의 정치인들만 해도 다 이렇게 이탈하고 유승민은 아니야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제가 그런 분들을 좀 인터뷰하거나 이렇게 취재를 해보니까 너무 간을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선거에 나와서 어쨌든 지지층들한테 심판을 받고 해야 되는데 계속 이번에 나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대구를 벗어나면 무서우니까 막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안 나가고 저번에도 뭐 총선도 안 나가고 계속 안 나갔잖아요. 오세훈 시장은 어쨌든 뭐 광진을해라도 나와가지고 고민장한테 떨어져가지고 그 개망신을 당하더라도 어쨌든 나왔잖아요. 그리고 뭐 서울시장 당대표도 나와서 또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질 때 그 낙선이라는 게 사실은 지지층들한테는 어떤 그게 부채의식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저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서 안타까워. 근데 유승민 씨는 절대 자기 돈도 안 쓰고 자기가 나와가지고 안 될 것 같은 데는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좋은 거죠. 계산이 딱 그러니까 이번에 안 될 거니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맨날 중수청을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수도권 정치인인가 그랬어요. 잘 몰랐을 때 정치를. 알고 봤더니 뭐 완전히 뭐 TK의 터줏대감인데 그리고 TK 선거 치를 때도 막 박근혜 대통령 사진 올려놓고 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 아이덴티티가 완전히 이제 정통 보수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탄핵시키는데 큰 책임을 지고 그랬는데 또 선거도 안 나와. 자기 계파들은 있는데 챙겨주지도 않고 이러니까 신임을 잃은 거예요. 저 사람은 리더로서 싸우질 않는구나. 지금 근데 한동훈도 지금 그런 상황이죠. 한동훈이 이제 약발 떨어지니까 이번에 정성국인가요? 정성국 씨가 또 막 나와가지고 뭐 어디 김현정 쇼에 나와갖고 한동훈이 5대5 정도로 나온다고 했는데 4대6으로 바뀌었다면서 아니 그러니까 김현정 쇼 이런 데가 완전히 무슨 친한계 사랑방입니까? 나와가지고 무슨 한동훈의 무슨 뭐 심중이 어떻고 한동훈 주변 사람들이 어떻고 막 업데이트 근황 토크를 하고 있어요. 한동훈에. 그런데 그것도 황당한데 어쨌든 4대6으로 주변 사람들이 한동훈을 말리고 있다. 이번에 나오면은 또 뭐 똥물 뒤집어 쓴다. 지방선거 뭐 질 게 뻔한데 왜 나와가지고 패배를 독박 쓰느냐. 망신당하기가 이제 두려우니까 또 간보기 모드로 들어가서 와, 이 사람은 정말 정치하는 스타일이 너무 유승민 시즌2다. 그리고 유승민 씨 상당히 불쾌할 것 같아요. 자기가 했던 말 뭐 중수청 이런 거 그대로 저작권도 안 내고 그대로 표절하고 있어요. 표절하고 있는데 오로지 한 줄 라인 다른 거는 뭐냐면은 제가 계엄을 막았습니다. 이거. 예. 계엄 아니었으면 한동훈이 지금 나올까 말까 지금 보도가 이제 그 측근들을 통해서 가령 부산진 갑의 그 정성국 또는 뭐 또 전 최고위원 했던 김종혁 뭐 이런 입을 통해서 살짝 여론을 떠보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나오면 아마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죠. 자기들도 알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아마
나가지 않는 게 좋겠다. 저도 이제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데이터가 나오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텐데 한동훈은 이제 유승민의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유승민 씨도 아주 그냥 뭐 황태자였잖아요. 원내대표로 친박에 계속 엘리트였고 심지어 유승민 씨는 좌파에서 많이 띄워줬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미지가 좋았습니다. 좌파에서. 그래서 계속 역선택으로 하면 1위가 나오는 게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유시민하고 헷갈릴 정도로 사람들이 예, 좌파 지식인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한동훈 씨는 전반적으로 이미지가 별로 좋지가 않다. 찐윤 출신인데 배신한 사람이어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처음에 떴을 때도 뭐 민주당하고 싸우면서 이제 뜬 사람이잖아요. 네. 민주당하고 싸웠던 사람인데 이제 그 총구를 이제 이쪽 내부로 돌렸기 때문에 별로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지지층들한테. 자, 그러면 앞으로 그 이번 전당대회에서 뭐 김문수 전 직전 대선 후보라든지 네. 또는 지금 장동혁 뭐 의원이 나온다는 지금 이야기가 네. 지금 돌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두 분이 꼭 나와서 주셔야지 이 당한테도 지금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두 분의 어떤 정치적인 인생이랄까? 뭐 그 본인들의 정치적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당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지금 그래도 국민의힘에 떠나지 않고 지켜보시는 분들이 정말 찐 보수 우파, 자유 우파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애국심으로 지금 계속 지켜봐 주시는 거지. 솔직히 웬만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소위 그분들이 말하는 자기들이 말하는 뭐 중도 확장 이러는데 중도인 사람들은 뜨내기예요. 아니 뜨내기인 사람들이 왜 그 폐륜 자식들이 그렇게 아기 다툼하고 재산 싸움하고 있는 몇 푼 남지도 않은 재산 가지고 이렇게 머리끄댕이 잡고 있는 집안에 구경을 하겠습니까? 지금 그래도 이 집안에 제일 애정이 있는 분들이 남아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분들이 정말 이 욕구 불만과 이 소화불량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럴 때 나서 주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오세훈 시장도 나중에 시장이 된 게 그 기존의 서사들, 그러니까 뭐 그 광화문 집회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뭐 고민정하고 나와서 떨어지는 개망신을 당해도 또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부채의식이 생기는 건데 사실 김문수 후보님이 대선도 상당히 그분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미지라든지 뭐 그런 거에 브랜딩에 큰 턴어라운드가 전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김문수 장관님도 어쨌든 이게 당의 역동성을 살려주는 식으로 해서 좀 원로로서 나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저도 이제 그 이영풍 TV에서 그 방송한 거를 봤었는데 장동혁 씨도 굉장히 참신하잖아요. 새로운 인물이고 저도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조금 장동혁 씨에 대해서 장동혁 의원에 대한 이런 사람들 기대가 모아지니까 이게 지금 지지층들이 새로운 인물에 대해서 목마른 것이 이제 장동혁 의원한테 가나 보다라고 이제 조금 그런 포스팅을 썼더니 상당히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탄핵 때도 뭐 기자님하고 같이 이렇게 아스팔트에서도 이제 조하셨다고 들었는데 집회 같이 이런 갔었죠. 네. 진정성이라든지 성실성 이런 거를 되게 눈여겨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분이 어쨌든 한동훈을 미리 딱 알아보고 딱 손절을 한 타이밍도 되게 그러니까 저도 비슷하게 이렇게 딱 정말 그 손절을 했는데 이제 이분도 딱 아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그 뭐 기회주의적으로 뭐 좀 어떻게 뭐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좀 다른 낭인들하고는 다른 거죠. 네. 그리고 이분이 경력도 되게 좋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지나가는 말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변호인단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 열심히 하시는 이제 활동가 하는 그 젊은 변호사님을 만났는데 이제 국회에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오며 가며 이렇게 자주 보면은 되게 그 아우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뭐 잘생기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광채가 납니까? 막 그런 좀 약간 보수다운 그런 위험 그런 게 좀 느껴지는 분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되게 꼿꼿하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느낌 있잖아요. 좀 네. 이렇게 듬직한 듬직한 좀 믿을만한 맏아들 느낌이 난다. 예, 가볍지 않다. 그런 네.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그래서 김문수, 장동혁 우리 김문수 네. 전 대선 후보 그리고 장동혁 의원은 오늘 심규진 교수님의 전망대로 당 대표 선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도 적극 나오셨으면 추천합니다.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은 이게 그래도 지지층들이 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몰입을 해갖고 그래도 우리가 희망이 있다라는 위안이 좀 되고 하는 전당대회 조금 약간 그렇죠. 위로 겸 축제가 되는 전당대회가 됐으면 합니다. 홍준표 신당 뭐 이야기했는데 이거 설득력 있습니까? 개혁신당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들어가고? 예.
아니 근데 홍준표하고 이준석은 지지층이 상당히 많이 겹쳐요. 예, 겹치고 캐릭터도 겹치고 네. 사실 둘이. 그리고 뭐 본인들이 어쨌든 그 독고다이고 약간 좀 이렇게 뭐 네 가지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정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도 자기들이 뭔가 멘탈이 통하는 게 있으니까 뭐 둘이 이제 힘을 합쳐보면 좋을 텐데 또 둘이 붙으면 또 서로 막말하면서 싸우지 않겠습니까? 예. 투닥투닥거리는 할아버지와 손자의 모습을 재현하면서 예. 아니 좀 개혁신당 제발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개혁신당으로. 예. 지금 나경원 의원이 어제까지 그 로텐도홀에서 일주일 농성을 했는데 오늘 아마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하자고 표결이 통과될 것 같아요. 어제 저도 오후에 갔다 왔는데 아니 농성하는 사람에게 지금 바캉스 뭐 농성한 이런 이야기 하는 걸 민주당도 그렇지만 이 친한계 저 세력들이 하는 거 이게 문제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도 있고 그 김종혁이라는 분이 제가 웬만하면 어떤 특정인을 실명 거론해선 하진 않는데 이분이 나경원 의원을 이런 식으로 저열하게 공격을 하니까 진짜 이분이 무슨 그 어쨌든 주류 언론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매체에 무슨 편집국장까지 하신 분인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이분 뭐 평소 그런 너무 많은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나경원 의원님한테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뭐 이 사람들이 되게 막 뭐 중도 확장 운운하면서 되게 PC적인 거를 강조하는데 정말 좌파 이중대 같은 내로남불이다. 저는 나경원 의원님을 상당히 이렇게 폄훼하면서 이분이 지금 수도권에서 5선을 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당에 정말 중요한 자산이고 이 정도의 무게감이나 이 정도의 대중성이 있는 정치인이 없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정치 선배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깔려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그런 언어 하나하나에서도 굉장히 좀 여성 폄하적인 게 저는 많이 묻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뭐 화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화장은요 한동훈 대표가 하고 다니고 있어요. 제가 진짜 열받아. 아니 진짜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겠는데 제가 이 김종혁 씨가 하는 말이 굉장히 비열하고 참 이분의 인격이 조금 아니다라고 느껴진 게 나경원 의원을 그 여성 폄하하듯이 화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뭔가 이렇게 꾸며진 모습을 보인다는 식으로 그 나경원 의원한테 그 가해지는 좌파들의 공격 있지 않습니까? 피부과 공격 이런 것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동훈 개라고 하는 이 김종혁 씨의 그런 언어의 그 품행의 천박함이라는 게 이준석하고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약자에 대한 그 그러니까 약자에 대한 어떤 가학적인 심리, 그리고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이쪽 외모가 굉장히 좀 출중한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시기 질투하는 심리, 잠재의식을 건드리는 언어를 쓰는데 화장은요, 여러분 메이크업을 하고 다니는 건 한동훈 대표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한동훈을 되게 좋아하다가 되게 손절하신 좀 이렇게 분들 어르신분들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저 비 오는 날 그 보훈 가족들 행사를 하는데 비가 이렇게 와가지고 한동훈 대표 파운데이션이 뚝뚝 국물이 떨어지면서 이런 걸 보면서 너무 뜨악해가지고 손절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진짜 웬만하면 이런 얘기 저는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도 외모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외모에 대한 거 많잖아요. 좌파의 그 김어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어준이 패널들하고 끼기덕거리면서 그렇게 외모 집착층이 기괴할 정도로 심한 사람은 처음 봤다고 얘기를 하는데 좌파들도 저는 단 한 번도 외모의 외자도 꺼내지도 않았고 뭐 가의 가짜도 안 꺼냈는데 이 김종혁이라는 분이 맨날 한동훈 찬양하고 그러고 다니면서 나경원 의원한테 화장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화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나경원 의원의 그 로텐도홀 농성 투쟁을 네. 폄훼하는 세력에게 제가 특히 친한동훈 계열 네. 정치인들에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그렇게 답답하시면 본인이 단식하고 본인이 농성하고 화장하지 말고 그냥 선크림도 바르지 말고 그 국회 앞에 텐트 치고 한번 해봐. 그러면 본인은 하지도 않으면서 하는 사람을 그렇게 뒷다리 잡으면 돼요. 진짜 그 언어도 너무 그러니까 비판을 하더라도 좀 품격 있게 비판을 해야 되는데 정말 저열함의 끝을 달리니까 이게 다 고스란히 그 내로남불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장관 후보자들이 여러 명이 지금 이제 내정이 되어서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 무슨 어떤 장관은 음란물을 유포해서 벌금을 1,000만 원을 받지 않나, 또는 뭐 가족들이 뭐 태양광 사업에 카르텔이 되질 않나, 뭐 지방세를 상습 체납하지 않나, 뭐 논문 GCPT 저 표절률이 뭐 70% 가까이 되지 않나, 이거 뭐 인종차별 발언을 하지 않나.
왜 이렇게 이런 하자가 많은 장관 후보자들이 왜 나오는 거죠? 저는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아주 그 고도의 전략 같아요. 어떤 전략이요? 그 보니까 다 보면은 흠결이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비굴한 사람들을 꽂잖아요. 심지어는 무슨 저 송미령 장관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 자리를 왜 받아? 맞아. 그진가?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양심도 없고 무슨 저 자기만의 그 자존심도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식으로 되게 사람들한테 이제 굴욕감을 맛보게 해가지고 우파 국민들한테 굴욕감을 맛보게 하는 것과 동시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되게 하자가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 완장 하나 채워주고 뭐 권력 하나 이 조그만 거에 막 달겨드는 그런 그 파워 헝그리한 사람들을 딱 진열을 시키면서 본인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극악무도한 그 권력지향성이라던가 굉장히 그 사람들이 사악하게 비춰지는 본인의 형수한테 무슨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욕설을 한 그런 약간 인격적인 결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가리기 위한 고도의 책략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우리 신규진 교수님하고 네. 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대담해봤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국민의힘이 조금 떳떳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은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지지층들을 확실히 이렇게 딱 잡고 리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뭐 어떤 혁신위가 오든 어떤 새로운 인물이 되든 다 그건 말짱 도루묵이고 지지층한테 버림받는 그런 정당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렇게 패륜적으로 지지층들의 열망을 모아서 탄핵 반대 저지를 했는데 본인들이 탄핵을 시켰잖아요. 고작 12명을 막지 못해서. 근데 지금 또 태세 전환하고 무슨 또 사과하고 도계자 받고 그러면 지지층들이 그걸 좋아합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중도를 잡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지지층들한테 사형 선고를 받는 정당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전당대회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장동혁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정책 자산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뉴페이스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버텨내면은 우리가 또 리더십을 새롭게 배양하면은 우리가 진정한 개혁을 이룰 수 있고 미래를 꿈꿀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새로운 뉴페이스가 나타나갖고 조금 활력을 주는 그런 전당대회가 됐으면 합니다.